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가치주, 저평가주, 줍줍하면 대박 날까? 골동품 시장에는 보물과 쓰레기가 함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저 PBR 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강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에 머물러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 과연 지금이라도 주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런 주식을 사모으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인트로에 나오는 책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자유유튜브 제가 쓴 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치주, 저평가주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치주, 저평가주에 대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즉 저 PBR주를 가치주, 저평가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PBR과 함께 저퍼 주식 역시 가치주의 조건 중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이다, 저퍼다 그러면은 가치주, 저평가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면은 그것도 다 가치주에 속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평가 가치주는 흔히 PBR 1배 이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명확한 수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정하기가 좋다. 이 기준을 정해놓고 가치주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 PBR 0.5배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0.5배 이하라는 말은 기업이 가진 자산을 다 청산한다면, 즉 다 팔아버린다면은 기업의 시가총액의 2배나 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저 PBR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 버나?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서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식 연구자들이 저 PBR 주식을 연구했을 때 몇 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PBR 주식을 사모으는 가치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저 PBR 주식이 가진 맹점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지난 3월은 공포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자, 3월 폭락의 절정에서 한국 주식 시장은 역대급 저평가 상태에 진입했던 겁니다. 자, 지수 포인트는 물론 과거보다 높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0년 만에 최저 상태, IMF 이후에 최저 상태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극단적 저평가에서 빠져나온 상태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전기 가스 업종이 PBR이 0.16배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은행이 0.17배, 보험이 0.22배, 철강 금속이 0.26배, 증권 0.36, 유통 0.49배 등 0.5배에도 못 미치는 극단적 저평가 주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튀어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전기 가스, 자, 은행, 보험, 자, 철강 금속, 증권 이런 주식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튀어올랐는데 자, 이렇게 극단적인 저평가에 있다 보니까 공매도 쇼커버링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 7천 원, 10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역시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만 원 가까이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름 사이
사이에 7, 80% 정도씩 상승을 한 건데요. 자, 현대차가 6만 원, SK이노베이션도 5만 원대까지 빠졌다는 거.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 이런 가격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6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말 그대로 미친 가격이라고 생각했었고 무조건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미 자, 이 가격은 지나간 가격이고 더 이상 이 가격대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저평가에서 반등, 극단적인 저평가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극단적 저평가에 진입했던 여러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자, 옛날 현대중공업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 KB금융도 반등, 포스코도 반등, 롯데쇼핑도 반등. 자, 이런 식으로 다 반등이 나오면서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씩까지 단기간에 반등을 했습니다. 원래 PBR이 낮은 저평가 상태에 있었지만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니까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점 앞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저 PBR 종목들만 강하게 반등했는가?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PBR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한 거 좀 전에 확인했는데 저 PBR이 아닌 업종 종목들도 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자, 대표적인 고 PBR 업종인 제약바이오와 인터넷 서비스 몇 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표적인 몇 개 종목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NC소프트, 넷마블 등 6개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튀어 올랐고 자, 카카오도 떨어졌다가 반등, 자, 네이버도 떨어졌다가 반등, 자, 셀트리온도 떨어졌다가 반등, NC소프트도 크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 자, 넷마블도 떨어졌다가 반등.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 반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은 보면은 다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고 PBR 종목들은 빨간색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저 PBR주와 고 PBR주의 YTD 주가 등락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YTD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주가 등락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텍스트로 비교를 해 봤는데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 등락률 마이너스 35.62%, KB금융 마이너스 30%, 포스코 마이너스 23%, 롯데쇼핑 마이너스 37%,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4%, 그리고 현대차 마이너스 17.12%입니다. 자, 이들 주식을 1월 1일 날 매수를 했으면 현재까지 많게는 마이너스 37%에서 적게는 마이너스 17%까지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월 1일 날 고 PBR 종목 6개를 매수를 했다면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까?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25.79%, 셀트리온 플러스 19.72%, 카카오 플러스 3.28%, 자, 네이버 마이너스 9.04%, 넷마블 플러스 5.2%, 그리고 NC소프트 플러스 20.33%입니다. 자, 지금 YTD 기준으로 보니까 저 PBR 종목보다 고 PBR 종목의 수익이 상당하고 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삼바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롯데쇼핑 60%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들 종목이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고 PBR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최근 급락장에서도 이 고 PBR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폭이 그렇게 또 커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라? 아직도 저 PBR 종목들은 저평가 상태인 게 아닌가? 아직도 PBR 1배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싸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시장의 진리 아닌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저평가 상태에 있는 이런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싸게 사는 것,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 PBR 종목들은 그동안 못 올랐는데 폭락장에서 더 많이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차트에서 봤듯이 저 PBR 종목들은 낙폭도 상당히 컸고, 자, 여기에 따라서 반등폭이 컸던 거죠. 자, 그런데 고 PBR 종목들은 낙폭이 얕았고 상대적으로 반등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YTD로 비교해 봤을 때도 고 PBR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수익권에 머물고 있는데 저 PBR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0-30% 정도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왜 고평가 성장주들은 덜 떨어졌고 오히려 더 많이 올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평가 가치주가 더 많이 오르지 못했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밸류 트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밸류 트랩이 뭐냐? 저평가된 주식이 오르지 않고 계속 저평가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평가라고 해서 샀어.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안 오르고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도 뭐 지난 한 5년 정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격입니다. 자, 수많은 굴뚝주, 금융주들은 PBR 1에 못 미칩니다. 지난 수년 동안 PBR 1 이하의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이 저평가를 뚫고 나오냐? 그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주구장창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고성장주들은 훨훨 날아가는데 이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왜 밸류 트랩이 갇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업의 주가는 궁극적으로 이익에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기업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년 흑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성장성이 없다. 자, 이익이 늘어날 여지가 없다면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거나 혁신적인 기업이 되지 못한다면은 밸류 트랩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현 상태를 유지해서는 밸류 트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가? 시대는 변하고 기업도 변합니다. 기업은 생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양 산업이 있고 퇴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기업이 지금은 보잘것없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앞으로 최고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96년 말에 시가총액 1위는 한국전력이었고 2위가 포항제철, 3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4위가 SK텔레콤, 5위가 대우중공업, 6위가 신한은행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2007년 말에는 삼성전자 1위, 포스코 2위,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국민은행, 신한지주 이렇게 됐고, 지금 2020년 4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꾸준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10위권에서 멀어진 기업들, 그리고 사라진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 PBR 가치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성장성,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 PBR 성장주면 무조건 오케이인가? 극단적인 생각,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고 PBR, 고퍼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해당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고퍼,
고 PBR은 합리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납득될 만한 수준의 이익 성장률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주가는 이익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밸류 트랩을 조심하십시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가, 해당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돈이 몰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